안녕하세요. 대화로 복습하는 핵심 및 고급 어휘 팟캐스트예요. 오늘은 박노자 교수의 당신들의 대한민국 이 책 발췌문을 보면서 한국 사회의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네, 안녕하세요. 겉은 굉장히 현대적인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좀 전근대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모습이 있다는 그런 날카로운 분석이죠? 맞아요. 이 책이 한국 사회의 모순을 정말 정면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저자가 처음으로 좀 주목했던 부분이 그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특정 세대의 태도 같아요. 아, 네네. 현실 정치에는 되게 냉소적인데 유독 박정희에 대해서는 거의 맹목적인 지지를 보낸다. 이런 현상을 우상숭배라고 표현했죠. 맹목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비판 없이 그냥 무조건 따른다는 거죠. 그렇죠. 이유나 근거를 따지기보다는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과거 인물을 좋아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군요. 네. 박 교수는 이런 시각이 그 조국 근대화라는 이름 아래서 사실 수많은 희생이 있었는데 그런 건 논외로 하고 업적만 부각하는 방식이라고 봐요. 아, 약간 북한의 선전 방식하고도 좀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지적도 하여 더 나아가서 박정희 모델의 그 사상적 뿌리가 단순 모방, 그러니까 아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일제 군국주의나 유럽 전체주의와 같은 어떤 흐름 위에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아, 그 계보라는 개념을 사용했죠? 맞아요. 푸코의 계보 개념을 가져와서 설명하는데 이게 딱 끊어진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쭉 연결되고 변형되어 온 권위주의 흐름이 있다는 거죠. 이 계보라는 분석틀 자체가 좀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이게 그냥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책에 나왔던 그 사립대 졸업식 일화가 딱 떠오르네요. 아, 네. 학교 설립자 가족이 오니까 교수님들이 거의 굴종적이라고 할 만큼 허리를 굽히는 모습. 맞아요. 그걸 보고 저자가 북한 수령의 현지지도 장면 같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한 사회에도 이런 작은 수령님들이 곳곳에 있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재벌 총수라든지 정당 대표, 심지어 대학 교수까지도요. 이런 권력자들 앞에서 사람들은 비판 없이 그냥 따르는 맹종에 익숙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가신관계처럼 충성이나 의리 같은 좀 캐캐묵은 가치관을 강조하면서요. 네. 그래서 위에서 시키면 아래는 그냥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그런 상명하달 문화가 사회 곳곳에 아주 깊게 배어 있다는 분석이죠. 그러고 보니까 북한의 3대 세습은 엄청 비판하면서도 재벌이나 사학의 가족 경영 세습은 또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역설도 지적했어요. 맞아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죠. 이런 분위기에서는 아무래도 권력 앞에서는 일단 좀 숙이고 보는 굴종이나 아부 같은 게 몸에 뵐 수밖에 없나 봐요. 박 교수는 이런 현상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우리가 좀 주체적으로 근대화를 할 기회를 놓치고 오직 힘에 복종하는 논리만 남게 된 역사적 배경과 관련이 깊다고 봐요. 아, 그래서 남북한이 겉보기에는 정말 다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네, 그 권위주의적인 구조라는 면에서는 서로 비슷한 아픔을 겪는 동병상련의 처지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특히 좀 놀라웠던 게 이런 전근대성이 소위 진보를 표방하는 집단 안에도 있다는 지적이었어요. 아, 그 부분. 네. 민주화를 외쳤던 그 운동권 출신들이 어떻게 보면 기득권 체제에 쉽게 편입돼서 저자가 말하는 충복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걸까? 이게 좀 의문이었거든요. 저자는 그 이유를 대학사회 내부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봐요. 겉으로는 막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 같지만 실제 교수와 학생 관계는 스승과 제자 관계를 넘어서는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도제제도와 비슷하다는 거죠. 아, 교수를 거의 절대적인 존재처럼 추종하게 되는? 네. 그리고 성공하려면 실력보다는 이른바 백과 커넥션, 그러니까 인맥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도 있고요. 학생들 사이에서도 학번이나 나이 가지고 서열화가 엄청 심하고 선배한테는 거의 복속해야 하는 그런 문화도 있고요. 맞아요. 평등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 관계는 굉장히 수직적인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참 역설적이네요. 네. 그래서 대학이라는 공간이 어쩌면 진보적인 가치를 가르치기보다는 사회의 위계 질서와 거기에 복속하는 법, 즉 예속성을 더 내면화시키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내놓아요. 그럼 진정한 진보는 뭘까요? 박 교수는 그게 거창한 구호나 이념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작은 불복종에 있다고 말해요.
예를 들면 선배가 부당하게 술 강권하는 걸 거부하는 용기처럼 자기 존엄성을 지키는 거요. 아,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뤘던 한국식 오리엔탈리즘 문제도 그냥 넘어가기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재외동포들, 예를 들어 고려인이나 조선 쪽을 대하는 우리 태도에 대한 문제 제기인데요. 같은 민족이라고 말은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좀 딱지를 달고 본다거나 아니면 불쌍하게 동정하거나 우리보다 좀 못한 존재로 여기는 시선이 있다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상대별 우리와는 다른 존재로 구분짓는 타자화, 이질화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시혜를 베풀어야 하는 수혜자로만 보는 시각. 맞아요. 마치 옛날 서구인들이 동양을 봤던 시선과 유사하다는 거죠. 이런 태도는 결국 동포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오히려 반환의식을 키울 수 있어요. 관계가 파탄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거고요. 그래서 평등한 관계를 맺는 게 정말 시급하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겉으로 보이는 한국 사회 모습이랑 그 안에 있는 모습 사이에 꽤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화 속에 혹시 이런 권위주의적인 요소가 숨어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 책이 나온 지 20년이 꽤 넘었는데도 여전히 많은 부분이 공감을 얻는다는 사실 자체가 좀 중요해요. 네, 그러게요. 어쩌면 우리 사회는 아직도 박노자 교수가 던졌던 그 질문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오늘 이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대화로 복습하는 핵심 및 고급 어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눴던 우상숭배, 맹종, 굴종, 또 세습, 추종, 예속성, 복속, 타자화 같은 어휘들 있잖아요. 어떤 맥락에서 쓰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학습에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텍스트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